이제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숨겨뒀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광고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도 예전에는 비오틴, 맥주 효모 좋다는 말 다 믿었습니다. 30년 넘게 탈모와 두피 변화를 지켜봐온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때는 제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가늘어져서 밤마다 손으로 만지며 한숨 쉬던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두피 건강과 영양대사를 30년 넘게 연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탈모는 머리카락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신호라는 점이죠. 특히 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배수구를 한 번 더 보게 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굳게 믿어온 상식, 오늘 여기서 한번 제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지난 몇 년간 제 연구실로 찾아오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패턴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좋다는 영양제는 거의 다 드셨는데 머리카락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영양제가 가짜였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을 살리려고 비오틴을 드세요. 콜라겐도 타서 드시고 아연도 챙기고 심지어 맥주 효모까지 드시죠. 그런데 정작 식사는 어떠세요? 아침은 빵 한 조각, 점심은 국수나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입맛 없다고 과일로 대신하는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먹은 영양소를 머리카락으로 바로 보내지 않아요. 심장, 근육, 뼈처럼 생명과 직결된 곳부터 먼저 쓰고 머리카락은 늘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몸의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 머리카락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저 역시 50대 초반에 머리카락이 갑자기 얇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습니다. 좋다는 건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영양제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활 전체가 머리카락을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왜 영양제만으로는 안 되는지, 그럼 뭘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이죠.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영양제를 믿고 계셨나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 연구실로 찾아오신 분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2세이신데 예전엔 머리숱 많다는 소리 참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감고 나면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남고 거울을 보면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셨어요. 좋다는 영양제는 거의 다 드셔보셨대요. 비오틴도 하루 3번 챙기고 콜라겐은 물에 타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지인이 권한 제품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피 마사지기까지 사서 매일 쓰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는 그대로였어요. 아니, 그대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은 더 피곤해지고 속도 더부룩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영양제를 많이 먹으니까 간이 피곤한 것 같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하루 식사를 조금만 들여다봤습니다. 아침은 식빵에 잼 바른 것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점심은 간단하게 칼국수나 잔치국수로 때우고 저녁은 입맛이 없어서 과일이나 요구르트로 대신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고기를 드셔도 질겨서 잘 못 씹으신다고 남기시는 날이 많았대요.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영양제를 열심히 드시면서 정작 몸을 지탱해주는 기본은 계속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단백질도 부족하고 채소도 거의 안 드시고 탄수화물만 과하게 드시니 혈당은 오르락 내리락하고 몸속 염증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분께 딱 하나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양제 더 늘리지 말고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자고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과 빵은 마지막에 조금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햇볕 보는 시간을 하루 20분만 늘려보시고 집에 있는 식용유를 올리브유나 들기름으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많이 난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덜 빠지고 두피 가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변화입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풍성해지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막는 거예요. 그 멈춤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좋다길래 몇 달째 먹고 있는데 왜 그대로냐는 말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광고가 만들어낸 상식을 그대로 믿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머리카락 재료를 먹으면 머리가 난다는 생각?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비오틴, 콜라겐, 케라틴. 이름만 들어도 머리카락이 떠오르죠? 광고에서는 이런 성분들이 직접 머리카락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먹은 영양소는 머리카락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소화되고 흡수되고 간을 거쳐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심장, 근육, 뼈, 관절처럼 당장 생명과 직결된 곳부터 먼저 쓰이죠. 머리카락은 늘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카락은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라고요. 몸이 영양을 제대로 못 받으면 머리카락부터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영양학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500명을 대상으로 비오틴 보충제를 6개월간 먹게 했는데요. 단독으로 먹은 그룹은 머리카락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식사 개선과 함께 먹은 그룹은 탈모 진행 속도가 40% 정도 느려졌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양제는 토양이 좋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몸이라는 토양이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없어. 두 번째 오해는 누군가 효과 봤다는 말이면 나에게도 맞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저 역시 한동안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그러다 머리가 조금 덜 빠지면 아, 이게 맞나 보다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씩 정리해보니 변화를 만든 건 특정 영양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방향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한 것, 스트레스를 줄인 것, 기름진 음식을 덜 먹은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몸의 환경이 바뀐 거였어요. 제 지인 중에 여기 8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친구가 효과봤다는 제품을 그대로 따라 드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친구분은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채소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고 박영수님은 거의 집에만 계시고 식사도 불규칙하셨던 겁니다.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탈모 개선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생활 패턴의 변화였다고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영양 보충을 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탈모를 머리카락 문제로만 보는 시선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염증, 호르몬, 면역, 영양 상태가 서로 얽혀서 나타나는 전신 신호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염증과 영양 불균형이 쌓이면서 두피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두피에는 혈관이 가늘고 말초 순환이 약해서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제가 만난 74세 이순자님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그냥 머리카락만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식사 패턴을 보니 혈당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게 두피염증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혈당 관리를 시작하자 머리카락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더 좋은 걸 더하기보다 몸을 괴롭히는 습관을 먼저 빼라고 말씀드립니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 과한 밀가루와 기름진 식사, 이런 것들이 쌓이면 두피는 조용히 불이 붙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가려움도 없고 붉어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랄 힘을 잃어가죠. 모낭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영양 공급이 끊기면서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 중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탈모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염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식습관이었어요.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과도한 설탕 섭취가 만성염증을 만들고
그게 두피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네 번째 오해는 탈모가 유전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같은 유전자를 가졌어도 생활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쌍둥이 형제가 계세요. 둘 다 아버지가 탈모가 심하셨어요. 그런데 형은 60대 중반에도 머리숱이 괜찮고 동생은 50대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형은 평생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셨죠. 반면 동생은 야근이 많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식사도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같은 유전자인데 환경이 달랐던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유전적 탈모 경향이 있어도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진행 속도를 50%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은 총을 장전하는 것이고 생활 습관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양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초를 받쳐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토양이 망가진 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머리카락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몸을 돌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 위에 영양 보충이 더해질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요. 이제부터는 수많은 연구와 제 경험을 통해 정의된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영양소와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관리 방향을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믿어온 탈모 상식 중 조금 흔들린 게 있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탈모 관리의 순서입니다.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은 떨어지고 염증은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관리하면 결과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빵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럼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고 몇 시간 뒤엔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피곤함을 느끼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몸속 염증이 쌓이고 두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근육도 유지됩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으면 혈당도 안정적이고 염증도 줄어들어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몸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햇볕과 활동량입니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 무기력, 그리고 머리카락 변화로요. 왜 그럴까요? 햇볕을 받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염증이 쌓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모낭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시니어는 탈모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어렵습니다. 햇볕을 직접 쬐어야 피부에서 만들어져요. 매일 길게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 마시며 걷는 습관, 하루 20분만 햇볕을 쬐는 습관이 두피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걷다 보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오거든요. 세 번째는 약보다 식사의 힘입니다. 시니어일수록 잘 먹는다는 게 과식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걸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찾다 보면 혈당은 쉽게 오르고 염증은 더 빨리 쌓여요. 많은 분들이 씹기 힘들다는 이유로 빵, 죽, 국수 위주로 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영양 밀도는 낮아서 몸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씹는 힘이 줄어들수록 단백질과 채소를 더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고기가 질기다면 생선이나 두부, 계란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채소가 딱딱하다면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들면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시니어는 근육도 빠지지만 머리카락도 함께 빠진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근육에서 뺏어 쓰고 머리카락은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네 번째는 기름 선택입니다. 이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식용유 하나만 바꿔도 몸속 염증 환경이 달라집니다. 많은 가정에서 쓰는 일반 식용유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한데요. 오메가6는 적당히 필요하지만 과하면 염증을 유발해요. 대신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처럼
오메가3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쓰면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두피 환경에도 그대로 반영돼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리브유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평균 30% 낮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입니다. 물을 제대로 안 마시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두피까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화장실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물을 덜 드세요. 그런데 그게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으로 한 컵씩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몸은 긴장 상태가 되고 모낭도 위축돼요. 게다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일어납니다. 최소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면 저녁에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을 줄이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휴지기 탈모라는 게 생기는데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현상이죠. 만성 스트레스도 두피 환경을 나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산책, 명상,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덟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는 겁니다. 시니어 탈모는 며칠, 몇 주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몸이 바뀌는 속도만큼 머리카락도 따라와요. 그래서 꾸준함이 가장 큰 치료입니다. 한 달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켜봐야 합니다.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가 그 정도 걸리거든요.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분명히 옵니다. 덜 빠지는 것. 그게 첫 번째 신호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머리카락을 살리고 싶다면 머리카락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탈모를 미용 문제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샴푸, 더 비싼 영양제, 더 특별한 제품을 찾으셨죠? 광고에서 좋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몸은 점점 지쳐가고 두피는 버티림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잘못된 상식은 먹으면 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비오틴을 먹으면 비오틴이 머리카락으로 간다.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이 머리카락을 만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몸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고 영양을 골고루 채우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영양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은 더 가늘어지고 빠지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모낭이 점점 위축되면서 어느 순간 회복할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로잡으면 당장 풍성해지진 않아도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 멈춤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건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기서부터 천천히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만 공략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몸을 돌보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몸을 방치하면 아무리 비싼 제품을 써도 소용없어요. 이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다음 식사에서 먹는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채소와 단백질 먼저, 밥과 빵은 마지막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몸과 두피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식탁에 채소 반찬을 먼저 놓고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을 그 다음 드시고 마지막에 밥 한 숟가락만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 20분만 밖에 나가보세요. 햇볕 쬐면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3개월 뒤엔 분명히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탈모가 갑자기 심해지는 시점과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을 먹기 시작한 뒤 탈모가 생겼다면, 갑자기 두피가 가렵고 따끔거린다면, 머리카락이 덩어리로 빠진다면,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습관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